네, 태영호 주영 공사의 망명은 영국과 미국 당국의 협조 아래 치밀한 첩보 작전을 방불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정부는 또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과 태영호 공사의 망명에 반발해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그리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영국 언론을 통해서 이제 그 망명 과정이 이제 좀 알려졌는데요. 뭐 첩보 영화 같았던 태영호 공사 귀순 과정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영국과 미국의 긴밀한 협조가 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던데요. 어떻게 좀 보셨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태영호 공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적 가치든 어떤 비중들이 이전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주목을 받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영국이든 미국이든 망명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적인 망명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협조할 수밖에 없는 건데, 네. 일단은 태영호 공사가 가지고 있는 지위, 외교관으로서 고위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정보적 가치까지 포함해서 네.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협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예. 구체적으로 정보적 가치라면 어떤 부분을 좀 높게 평가를 했을까요? 우선 지위가 이제 대사 다음가는 대사관 공사 아닙니까? 그리고 10년 동안 오래 영국에서 일했습니다. 영국은 북한 외교관들 외무성에서 파견할 수 있는 나라들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나라 중에 하나이고요. 예. 그다음에 보통 외교관들은 3, 4년 있다가 이제 출수를 시키는데 오래 있었다는 거는 당 소기실 그리고 김부자 뭐 여기 언론에서 나오는 거 뭐 뒤치다거리라고 하지만 북한에서는 그런 표현은 안 쓰죠. 예. 가장 중요한 보장 사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래 있었겠죠, 이 영국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김정은이 건강이 어떤지, 약 같은 거 이제 김씨가 어떤 것들 구입해서 보내줬는지, 예. 그다음에 식료품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코냑이든 아니면 와인이든 담배든 예. 김정은이 담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 어떤 통로를 거쳐서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지 그렇군요. 그런 정보가 아주 중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공포 정치가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다음에 빨치산들도 좀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거든요. 예. 이제 세대 교체에 의한 이제 완전히 그 권력 계층의 교체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예.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사실은 북한의 체제의 내구성, 그다음에 김정은의 리더십, 예. 통치력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진단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겠습니다. 그렇겠군요. 그럼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발벗고 나선 것도 이런 정보 때문일까요? 일차적으로 뭐 그런 측면들이 크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 정치적인 성격이 가미된 망명에 대해서는 네. 어느 나라든 그건 뭐 충분히 협조할 수밖에 없는 그 국제 규범이고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국제사회 윤리니까 예. 이제 그런 점에서 당연히 협조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미국 쪽도 그렇고 적극적으로 협조했던 것은 앞에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런 어떤 정보적인 측면들이 굉장히 크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물론 그렇습니다.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사후적인 어떤 활용 가능성까지도, 그러니까 물론 인간적인 측면에서 망명에 대한 정치적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있겠지만 예.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에 대한 평가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겠군요. 거기에 하나 이제 더해서 다른 소식이죠. 사실은 유럽의 지역에서 이제 정치 유럽 지역 자금 총책임자 예. 4천억 원을 들고 잠적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뭐랄까요 정보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신가요? 4천억은 아닌 것 같다는 얘기들이 이제 많은 것 같고, 일단 네. 한 수억 원 정도. 그렇지만 유럽 쪽에서 그 통치 자금이라고 얘기를 하든 뭐 외화벌이라고 얘기를 하든 예. 어쨌거나 정권 차원에서 필요한 외화벌이를 하던 분이 지금 그 망명을 한 건 뭐 사실이 아닌가 네네. 그 정도 그렇게 이제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건 정부 쪽에서 좀 확인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일단 망명 자체는 일단 사실로 전제하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예. 생각을 해보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최근에 보면 이제 어려움들이 그렇습니다. 뭐 대북 제재라는 게 하루 이틀 사이에 뭐 새로 시작된 건 아니지만 예. 그런 점에서 북쪽도 나름대로 적응을 해왔던 과정들이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대북 제재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도 충분히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어쨌거나 이번에 대북 제재 자체가 이전보다는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또 여러 나라의 협조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그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측면들이 있지 않겠는가 싶은 예.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뭐 외화벌이 자체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어쨌거나 이전보다 훨씬 어려운 조건에서 또 북쪽에서 요즘 그 200일 전투든 뭐 이전에 70일 전투든 건설 사업 굉장히 많이 벌려놓고 있는데 이런 데 필요한 뭐 여러 가지 자금들까지 포함해가지고 과제들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많은 어려움들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금액의 구체적인 규모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자금을 관리했던 총 책임자가 분명히 망명을 한 건 사실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좀 보세요? 네, 금액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4천억이라면 이제 4억 달러거든요. 예. 이게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돈을 관리를 혁명작업 많이 해봤지만 그러셨군요. 우리 이제 대보험 청구에서는 1년 농사가 이제 2천만 달러. 네. 였거든요. 그러니까 캐시로 외국은행에서 인출을 해서 이제 김정일에게 선물로 생일 선물로 충성자금으로 바치곤 했는데 예, 예. 그 2천만 달러 인출할 때 이제 청국장 또는 우리 청국 당비서 그다음에 버이브 요원들 두세 명 덩치 큰 사람들 다 따라 나와서 몇 명이 나와서 이제 연명수표 이 많은 돈은 혼자서 먹고 내게 돼 있어요. 원래 운행 간 거래 계약 자체가 네, 네. 예, 이거 수수료 문제 이거 다 계약하고 운행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예, 거기에 예. 이제 연명수표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큰 돈을 움직이기에는 그다음에 또 보통 해외 파견원들 공간 자금이든 뭐든 움직이려면은 개인 계좌를 열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북한 네. 법에 예. 이 안전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큰 돈을 혼자서 움직일 수 있다. 이거는 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 그리고요, 돈 액수 자체가 이만한 돈이 북한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전제를 해보면 네. 김정은 지금 수의수 계좌 폐쇄다 시키지 않았습니까? 김정일 비자금이 한 40억 달러 있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자금을 옮기면서 예. 혹시 이제 분산시키면서 예, 예. 사고 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요거 하나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계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내지 못한 계좌들이 있어요. 거기 뭐냐면 과거에 미사일 거래든 중동하고요. 네, 네. 여러 거래를 하면서 이제 불법 자금 아니에요. 유엔의 이제 대북 제재가 압박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그 블록된 자금이 혹시 있을 수 있죠. 예. 큰 돈이. 예, 예. 그러니까 그 계좌 정보를 알거나 예. 뭐 패스워드를 알거나 관리하던 사람이 이제 왔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총 책임자라는 면에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겠군요. 39호실 이제 총 책임자라기보다는요. 네네. 우리 그 유럽이든 어디든 39호실을 파견할 때는 예. 지역 총 책임자 이런 걸 임명을 안 합니다. 그런 개념은 안 없어요. 하고 그런데 왜 거기 이거는 총 책임자라고 알려졌을까요? 그냥 언론에서 이제 기사 나오다 이해하기 보면은 쉽도록? 기사 나오다 보면은 조금 이제 잘 모르니까 예, 예. 부풀려질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식으로 파견 안 하면 독일 대표부 대표 예. 그다음에 프랑스에 보내시면 프랑스 대표, 뭐 그렇군요. 영국에 보내시면 영국 대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보호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주기적으로 은신처로 옮겨 다니고 있다고 하는데요. 언제까지 이게 가능할까요? 일단 알려진 걸로는 미국 망명을 추진하다가 미국 쪽에서 지금 좀 여의치 않아 가지고 제3국에서 지금 계속 그 원시처를 옮기고 있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그건 뭐 신변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뭐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그 일단 뭐 자금을 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자금을 자기 개인이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정은 통치 자금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태영공사 이야기로 다시 좀 돌아가 보면요. 태영공사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알려진 영국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 보면은 망명 선택할 수 있는 백지 위임장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백지 위임장 같은 게 없다면 망명지를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건 아닌 건가요? 일단 정황을 보면 예. 이제 영국 언론에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 정보기관, 영국 사람들에게 먼저 접촉을 해서 그렇죠. 망명 얘기를 의사표시를 한 것 같아요. 네. 결국은 영국 정부에서 신병 확보를 먼저 했다는 얘기죠. 예, 예. 그다음에 골프채, 테니스 네. 채까지 가지고 봤다면은 네, 네. 어느 정도 여유롭게 안전하게 이제 가옥으로 갔거나 이제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겠군요. 급하게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네, 네, 그것까지 챙겨서 나왔다는 건 네. 이제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국이 또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또 대북 제재나 또는 지금 북한 핵 상황에서
국제적인 공조를 또 아주 긴밀하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미국하고 협조를 해서 네. 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비행기 이제 공군기에 나오는 거는 네. 안전 확보가 중요하지만 둘째는 절차상의 문제들이 있어요. 외교관이 비행장을 통과해서 나가려면은 예. 북한 요건을 소지해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요건을 다시 바꿔서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이제 우리하고 연기가 만약 안 돼 있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예. 이제 대한민국 요건으로 못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영국 시민권으로 하려면은 또 그 법적인 절차들이 네, 많을 네.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 제 생각에는 공군기를 이용해서 예. 그냥 쭉 빠져나왔다 예,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예. 뭐 망명에 대한 이야기, 망명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주차 과태료가 3억 원에 달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던데요. 그건 우리 김선생님께서 더 잘 아실 수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 이건 뭐 그 작은 문제가 공간을 운영하는 문제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차 과태료를 그 정도로 체납할 정도로 공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았다는 점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야 뭐 공간에 나가게 되면 본국에서 다 공간 운영 처리를 자금과 외무관들 같은 경우에 해외 공간에 나가게 되면 월급도 더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대외 그런 점에서 활동을 많이 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본국에서 다 보장이 되는 건데 북쪽 대사관들은 이제 그런 게 좀 어려움이 많지 않았나 그런 걸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네, 공간들의 사정이 그렇게 여의치가 않은가 봐요. 여의치 않죠. 국가에서 아마 월급도 제대로 못 줄 겁니다. 예. 그 월급 수준 봐도 이제 나라별로 차등 지급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굉장히 높고 비용이 높은 나라들은 좀 높게 책정을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해도 해당 나라 수준의 국민 소득 수준을 보면은 기초생활 그래도 못 미칠 정도로 월급을 주는 거죠. 예, 예. 뭐 700파운드, 500파운드 하면 우리로 말하면 한 거의 100만 원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영국의 물가가 그 자기네 집 렌트만 해도 한 1,200파운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다음에 식당에도 마음대로 못 가죠. 그 정도 돈이면. 네, 네. 그냥 먹는 것만 충당을 해도 부족한 형편인데 그 월급마저도 못 주는 경우가 많아요. 네. 외화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자체로 이제 조달을 해야 되고 저런 주차비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주택가입니다. 주택을 이제 공간 겸 자기네 이제 사는 네, 네, 그런 네. 주택으로 이제 거주 같이 거주 하면서. 하는데 네. 거기 이제 주차 공간이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앞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딱지 한두 개 떼면은 네. 그 돈 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누적되고 과태료 계속 되면은 예. 뭐 배꼽보다 이제 커진다고 배꼽이 커진다고 또 네, 네. 이제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과태료가 아마 늘어났을 겁니다. 그만큼 형편이 좋지 않았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한편이요,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계속해서 이제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 태영호 공사의 가족들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뭐 이남은 좀 데리고 왔는데 딸이 하나 있었다라는 얘기가 소문이 있던데 이 딸에 대한 행적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도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예. 확인이 안 되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게 그 망명하신 분들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망명의 사유와 관련돼서 자녀들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직접적인 계기가 됐을 가능성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런 점에서 뭐 그 같이 들어온 두 아들에 대해서는 뭐 일정하게 보도할 수 있는 뭐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어느 정도 안에 들어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딸 같은 경우에는 그 존재 여부부터 해서 유무부터 해서 지나친 관심 자체가 또 이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야기하는 예, 예. 이런 게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네. 있겠군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이제 북한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뭐 예상했던 반응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분명히 이제 예상했던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유가 이제 미성년자 예. 강간이라고 했는데 그 딱지를 붙였는데 예. 그거는 영국 정부에 그러니까 일단 사라졌으면은 24시간 안에 캐치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같이 사니까다. 네, 네, 네. 예, 그러니까 없어졌다. 대상이 하면 있고 이제 하니까요. 문제 제기하고 북한 당국이 이제 영국 정부에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예. 그건 뭐냐면은 영국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려고. 예. 원래 이제 뭐 비밀 팔아먹었다, 동관계 이거는 보통 붙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미성년자 강간범은 국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엄중한 문제예요. 예. 아마 내 생각에는 많은 나라들이 살인보다도 더 엄중하게 이 책임을 물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영국을 벗어나지 못하게 북한에 딱지를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개가 됐으니까 예. 네. 공개가 됐으니까 영국 정부에 했던 얘기를 그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렇겠군요. 하면서
뭐 범죄자 예. 그리고 이제 반역자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해서 네. 북한에서의 파장 그리고 대외에서의 해외에서의 국제적인 파장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아마 시도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과거의 사례도 비춰보면 고위급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대부분 그 범죄자로 매도하고 다 그렇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 하나는 이제 범죄자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역자. 예. 납치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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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제 13명 계속 납치했다고 하는 건 왜냐면은 예. 13명을 다 범죄자로 몰 수는 없는 거예요. 네네. 13명한테 어떻게 똑같은 뭐 이제 돈을 횡령했다거나 아니면은 예.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하기가 힘들잖아요. 예. 한두 명 하면은 괜찮은데 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납치했다고 이제 몰아붙이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근데 이게 반응이 사흘 만에 나오긴 했습니다만 이게 대외적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대내적인 어떤 매체에서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조선중앙통신에는 나왔는데 뭐 노동신문이든 대내 방송이든 여기서는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거는 안 그렇죠. 나온다는 북한 얘기죠. 주민들한테는 아직 이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있지 않나 싶은 예. 생각을 하는데 그 뭐 언제까지 이걸 저 소식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정보 유입도 많고 한 상황에서 네. 뭐 일단 얘기를 하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일단은 뭐 범죄자로 몰아가지고 말하자면 이제 그 책임 자체를 전가해버리는 체제나 정치적인 문제와 단절해가지고 차단하면서 그런 파급 영향들을 좀 줄이려는 시도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가늠하면서 좀 저 내부 보도도 하지 않겠나. 범죄자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내부 강연이든 뭐든 이런 것도 시작해서 충분히 얘기는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만은 예. 아직은 조금 조심스럽게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그렇고 사실은 이런 게 이 경우만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번에 이제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 미국에서 이제 인권 문제가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외무성에서 이제 미국과의 대화를 차단하겠다면서 뉴욕 채널도 끊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노동신문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했어요. 네. 나중에 보도한 거는 그냥 인권 문제를 가지고 최고 존엄을 걸고 들었다는 정도로 나중에 이제 보도를 내부적으로 한 적이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것도 이제 정치적인 의미, 파장 이런 데 대한 우려, 차단 뭐 이런 목적들이 상당히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저는 이게 사실 어제 그 북한의 반응을 보면 그저께죠.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빨치산 가문에 대해서도 궁금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일축을 했어요. 아니라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그 빨치산 가문이라는 걸 일축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세요? 본인은 물론 좀 더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아니지만 네. 태백열 아들은 아닌 걸로 이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태백열 딸 한 명 있고 이제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예. 아들이 이름이 태용호가 아니고 네. 다른 다른 이름으로 이름이군요. 예,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인은 이제 어백령 가문 맞다 예. 하는 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아니다는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이제 부인 나이하고 보면은 좀 비슷합니다. 예. 외국 학원을 나왔으면은 제 위 학년에 예. 이제 해군 정치위원 오철산 딸이 공부를 했었거든요. 예. 그분일지 아니면은 다른 연계가 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이제 앞으로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확인을 부분이고요.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예. 보여집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 다음 날이에요. 어제죠. 어제 김일성 빨치산 동료 500명에 대한 영상을 4개월 만에 방송을 좀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에 빨치산 그 2세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안 좋게 취급을 해왔다는 분위기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이 영상을 다시 나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거는 이제 북한 내부적으로 이제 좀 결속을 다지고 네. 500명 가문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 다음에 500명을 포함해서 그 가문은 이제 수령에게 충성을 다한 그런 것이다 하는 예, 걸 예.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의미가 있을 거고요. 네. 근데 분명히 네. 북한에서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 와중에 이제 뭡니까 계층 교체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예. 계층. 과거에는 항일 빨치산 예. 1세대 혁명 1세대 대우를 받았던 2세대들이 이제 조물어 가는 거죠. 다 예. 조물어 가고 그다음에 옛날에 대우받던 그런 것들 절대적인 지위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약화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별도 뭐 대장이었지만 뭐 중장, 서장으로 강등되고요. 강등이 되고 네. 그 강등되는 건 그만큼 대우가 떨어지는 것이고 고난이 약해진다는 거거든요. 네. 그다음에 사회적 지위가 약화된다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김정은이 지금 33살인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주위에 그 자기하고 비슷한 또는 기껏해야 한 50대 정도의 이 세대들
그걸 이제 꾸린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북한 엘리트 계층, 권력 계층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보고 그 와중에 결국은 이제 이것들이 해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럴 수 예. 있겠군요. 그 지난번에 탈북 종업원들에 관련돼서 어떤 반응을 내놨을 때는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는 또 없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범죄자라고 규정을 하게 되면 사실은 송환 대상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뭐 얘기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송환에 대한 의미들은 뭐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으로 그건 앞으로도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만은 예. 현실적인 문제로 보게 되면 이건 뭐 그 13명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유엔의 관련 국제 관련 인권 기구나 이런 데까지 청원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공세적으로 나오는데 반해서 이 문제를 가지고는 그렇게 하긴 어려울 수 있다. 왜냐하면 이분이 뭐 기자회견을 하든지 해가지고 정책 망명 의사를 밝혀버리면 그걸로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사안의 성격이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해보는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규정을 했으면 원론적으로는 뭐 송환을 요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전히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당연히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근데 뭐 인터폴도 있고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수단이 있죠. 한데 제 생각에는 정치적 망명이고요. 그다음에 저게 이제 북한이 붙인 딱지가 예.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거는 중요한 거는 이제 미성년자 무슨 강간이라고 한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영국에 있으면서 저런 일 불가능하겠죠. 벌일 일은 없고요. 예. 그다음에 그 영국 당국이 더 심각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그거 그러니까요. 영국 당국이 처벌하려고 할 거고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볼 때 네. 결국은 북한에서 있었다는 얘기 설사 그럼 가정을 10년 해보면 전이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전이기도 하거니와 네. 북한 당국이 그러면 그런 사람을 자기들이 골라서 보냈다. 10년 동안 거의 외교관으로 보냈다는 게 말도 안 되거든요. 예. 사실 예.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예. 크게 문제시된다 이런 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는 혹시라도 이렇게 됐을 때 이제 망명해 온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어떤 테러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암살 위협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황정엽 그 전 비서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통일부가 어제 휴일인데도 이례적으로 브리핑을 열었어요. 이와 관련한 위협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당연히 북한이 이제 뭐 김정은 포함해서 노발대발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게 국제적으로 얼마나 망신입니까? 과거에 물론 대사 망명도 있었고 하지만 그리고 현재 밝혀지지 않은 그런 망명 사건들도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배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과거에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10중 8구라고 하죠. 10개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김정은이 정말 이제 환장할 노릇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게 북한 엘리트 계층 그리고 북한 내부에 주는 충격이 엄청납니다. 해서 아마 그것들을 좀 돌려세우기 위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당연히 이제 선택할 가능성이 높죠. 예. 실제로 정말로 우리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런 위협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는 조금 우리가 좀 조금 더 세밀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예. 이게 뭐 납치 테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납치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무나 길 가던 관광객을 납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나름대로 자기들도 아주 기간을 가지고 활동을 연변이든 예를 들면 단독이든 어디든 자기들이 접근 가능한 범위 안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우리 쪽 사람들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다 추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나름대로 기획해가지고 테러를 하든 납치를 한다는 거죠. 무작정 그냥 지나가던 사람 잡아가는 게 아니고 그런 점에서 보게 되면 뭐 그 중국 쪽에서 동북지방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북한이 이미 예.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뭐 테러든 납치든 그 가능성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좀 조심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만 이제 특히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단순히 그냥 망명 사건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최근에 정세 자체가 굉장히 긴장이 고조돼 있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앞서서도 2013년도부터 해가지고 우리 국민 4분이 지금 억류가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든지 김정은의 지시가 있을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또 기관 차원에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충성심을 보이든 아니면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든 어쨌거나 이런 일을 저지를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우려를 가지고 우리가 경계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에 대한 다른 어떤 액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군요. 뭐 이제 일단
재판을 열고 예. 무슨 국가정보기원 뭐 해갖고 이제 죄명을 씌워서 네. 했습니다. 하기는 했는데 아마 그 위해하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국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 함부로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네. 앞으로 이제 저 동북 국경 지역에서 좀 대북 활동하는 우리 선교사분들이라고 할지 아니면은 이제 그 탈북자 관련 활동하는 사람들에 네네. 위해를 가하거나 또 예. 납치하거나 예. 그럴 가능성이 이제 있죠. 태용호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가능성도 그것도 당연히 열어두고 우리가 대비를 열어두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여론화됐고 그다음에 자기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예. 파장이 그래서 네. 그런 것들 앞으로 시도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광진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